반갑습니다. 경남도청 세정과 세무조사팀장을 맡고 있는 강진철 사무관입니다. 오늘은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취득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제가 이제 2차 수까지 오기까지 이제 지방세 일반 취득세 일반 이론하고 그다음에 수도권 대도시 중과세하고 그다음에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 중과세, 그다음에 과점주주, 이런 이제 파차트를 하나하나 해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수업을 같이 하셨던 분들은 이제 조금 이해가 빨리 되실 거라고 보는데, 좀 중간중간에 이제 수업을 안 하셨던 분들은 조금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328페이지 책을 한번 보시면, 펜이 아니겠구나. 네. 일단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이게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사업의 종류를 나눠놨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정비 사업하고 두 번째 개발 사업, 이렇게 329페이지 개발 사업 이렇게 두 개 나눠놨는데요.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기존에 있는 도시를 갖다가 도시가 낡아서 새롭게 바꾸는,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이제 정비 사업이 됩니다. 정비사업의 종류에는 보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제가 이제 아주 그냥 예를 들어놨는데, 이게 가장 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를 들어놓은 겁니다. 이게, 물론 이것 말고도 그 정비 사업의 종류가 더 많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가장 핫하고, 이제 이렇게 일반적인 그런 사업들을 갖다가 위주로 해서 열거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정비사업 이렇게 있는데, 취득세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업들을 이제 위주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일단 가만히 보면, 이게 사업 명칭이 이제 주거환경정비사업하고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이거 먼저 한번 보면, 너무 얇게. 자, 펜이. 형광펜으로 하시죠. 예, 형광펜으로 해야 돼. 예. 자, 그럼 다시 지우고 하겠습니다. 예. 또 다시 다 지우고. 됐어. 예. 그 주거환경 정비 사업이랑 재개발 사업이랑 재건축 사업은 일단 이게 현재 지금 같은 법률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같은 법률에 이게 지금 이게 묶여져 있거든요. 이게 같이 이 사업들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예전에 그 종전법률을 보면, 종전사업명하고 종전법률을 보면 이게 그 예전에 뿌리는 달랐어요, 서로. 근데 이거 사실은 예전 법률이나 종전사업명도 사실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게, 이게 뿌리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 지방세법에서 이 열거를 할 때 이상하게 좀 짝짓기를 해놨었습니다. 지금 사실 보면. 지금 현재 지방세법을 보면 2003년에 그 이전만 해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정비사업의 취득세 문제가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2003년부터 이제 서울에서 이제 그 이전부터 정비사업을 해오던 것들이 이제 완성이 돼가지고 취득세 신고가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아마 취득세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고 이걸 어떻게 과세해야 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지방세법에다 넣어놨는데, 사실은 지방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게 사실은 정비사업 중에서 많지는 않고 그 재개발 사업 정도만 이렇게 지방세법에다가 언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재개발 사업만 지금 이제 지방세법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왜 언급이 됐냐면 예전 그 종전법률을 이렇게 좀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재건축 사업이랑 나중에 정비 사업이 아닌 개발 사업 중에서 주택조합 사업이 있거든요. 먼저 이제 이게 설명을 하기 전에 지방세법에서 지금 열거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 사업이랑 주택조합 사업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지금 조합 등 이렇게 정의를 내려가지고 지금 이걸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걸 두 개를 묶어서 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예전에 종전법률이 같은 뿌리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일단 주거환경정비사업은 328페이지 보면 종전에 어떤 법률에서 규정이 되어 있었냐면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라는 그 법에서 이게 2003년 7월 1일까지는 이 주거환경 개선법,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여기 있었습니다. 2003년 7월 1일 날 이 법이 폐지가 되면서 이게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넘어왔고요. 예전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게 있었고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도정법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이렇게 같이 통합이 됐다. 통합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거환경 개선이라고 하는 사업은 어떤 거냐면 완전 달동네 개선 사업입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건 달동네 개선 사업인데 주로 스스로 주민들 스스로가 있지 않습니까? 조합을 결성하고 할 만한 여력이 전혀 없는 동네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동네에는 일반적으로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우리가 분담금을 부담할 정도로 건축비를 부담할 정도의 능력이 되는 마을 같은 데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는데 조합을 결성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는데 그거조차도 전혀 분담금을 돈을 10원도 진짜 분담할 능력이 안 되는 동네가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 하루 먹고 사는 그런 동네 사람들은 당신들이 살고 있는 이 주거지역을 좀 더 개선해가지고 멋지게 변신을 시켜줄 테니까 각자 돈을 각출하라 하면 그 각출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동네는 솔직히 어쩔 수 없이 LH공사라든지 시군에서 관에서 개입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런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가스 공급 시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주고 주거 환경만 어떻게 개선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고요.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그 밑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은 또 어떤 사업이냐면 보통은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은 기존에 있는 도시를 다 갈아엎어버리고 완전 철거를 해버리고 거기다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사업들이 이제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이라고 하면 자기가 살던 마을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정비사업 하면 주로 그런 식으로 지금 이때까지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마을을 남겨놓고 약간 골목길을 좀 넓힌다든지 가로등을 좀 더 정비를 한다든지 공원을 만든다든지 주차장 만드는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 이제 가는 게 주민들 스스로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집을 개량해 가면서 하는 사업들을 갖다가 우리가 주거환경 관리 사업입니다. 그 마을 형태를 그대로 온전하게 보존을 하면서 그게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되고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재개발 사업은 동네를 새롭게 만드는 건데 주로 이제 단독주택 328페이지 동그라미 이번에도 보시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지만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한 이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도로나 상하수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공용 주차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스 공급 시설 같은 거 이런 게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주로 이제 단독주택 밀집 지역이거든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밀집 지역을 갖다가 주거환경 개선을 해주는 게 이제 재개발 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다라는 데 이제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이 마을 전체를 있지 않습니까? 마을 전체를 이 골목이 좁고 이런 아주 협소하고 좁은 이런 길도 협소하고 좀 안 좋은 이런 동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단독주택 단지를 아예 이제 아파트로 새롭게 만드는 이런 사업들이 주로 이제 재개발 사업이고, 그러면 재건축 사업은 뭐냐면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하다에 대해 동그라미 십시오. 329페이지 보면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한 노후 불량 건축물, 여기서는 건축물이 아니고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노후 불량 공동주택. 지금 이게 도정법이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노후 불량 건축물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아예 이제 지금은 현재 바뀌어가지고 공동주택으로 딱 바뀌어버렸습니다. 2018년부터는. 그래서 예전에는 재건축 사업이 단독주택 지역도 재건축 사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파트만 거의 재건축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단독주택, 아파트 다 같이 했었는데 지금은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만 기존의 아파트만
노후된 아파트 지역을 갖다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 게 이제 재건축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기존에 정비 기반 시설이 그래도 되게 양호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재개발 사업이 좁은 골목이라든지 이런 단독주택 밀집 지역이라면 하면 재건축 사업은 나름대로는 그래도 도로가 널찍널찍한 도로에 옆에 뭐 단지도 괜찮고 그다음에 공원도 있고 나름대로는 정비 기반 시설이 잘 갖춰진 아파트 단지 하나를 통째로 이렇게 개발하는 사업을 우리가 재건축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재개발하고 재건축의 차이는 딴 건 없고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느냐 아니면 이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은 이 정비 기반 시설하고 주택하고 같이 이렇게 개발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표에도 보면 표 위에 그 328페이지 표에도 보면 정비 대상이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기반 시설 플러스 주택을 갖다가 같이 정비를 하는 것이고 재건축 사업은 주택만 이렇게 정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지금 현재는 두 개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있었고, 근데 그 과거에 뿌리 법률은 서로 달랐던 게 종전의 법률이 달랐던 게 재개발 사업은 어디서 왔냐면 도시재개발법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은 어디서 왔느냐면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왔는데 이게 둘 다 2003년 7월 1일 날 이렇게 다 이쪽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알겠습니까? 2003년 7월 1일 날. 그러니까 2003년 7월 달이 굉장히 어찌 보면 정비 사업에 있어서 큰 법률에 변혁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해처모여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뭐냐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 하면은 큰 대단지에 이제 낡은 아파트 단지를 부숴버리고 새로운 아파트로 이제 신축을 한다고 하면 가로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라는 것 자체가 도로거든요, 도로. 기존 도로가 잘 갖춰져 있는, 단지인데 좀 규모가 작은 단지를 말합니다. 규모가 좀 작은 단지. 그림에서도 보면 329페이지 보면 한 개 블록 정도 있지 않습니까? 동네에서 이제 한 개 블록 정도를, 이렇게 재건축을 하는 사업인데 이게 종전의 가로를 그대로, 종전의 도로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 노후주택을 갖다가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게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것도 지금 현재 예전에는 도정법에 있었는데 2018년 2월 9일 날 이게 어디로 갔냐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법이 이관이 됐습니다. 이게 2018년 2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은 03년 7월 1일 날, 2003년 7월 1일 날 다 이쪽으로 이관이 됐다고 보면, 지금 현재 도정법으로 이관이 됐다고 보면, 가로주택 정비사업법은 종전에 도정법에 있던 애가 빈집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2018년 2월 9일 날 이렇게 넘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얘도 역시 이제 기반 시설을 정비할 건 없거든요. 사실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도 기반 시설을 정비할 건 없고 그냥 주택만 정비하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